평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제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은 최근 XRP 가격 움직임 같은 경우는 영 신통치 않다. 또한 많은 분들도 XRP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라고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가격이 조만간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제이치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닥 유명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립토 마켓 스트럭처의 창업자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지금 XRP 매수를 들어갈 때다, 20센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분석이 올라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있죠. 프랙탈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지켜봤을 때 지금 조만간에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 프랙탈이 틀린 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XRP 가격 오르는 것을 저도 정말 바라고 있지만은 이 프랙탈에 의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게 화제가 됐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자,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고 이 포브스지에서 편집자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 이름은 윌 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첫 번째로 매수를 들어간 암호화폐가 바로 XRP라는 것입니다. 리플을 매수했다라고 하지 않고 XRP를 매수했다라고 말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XRP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자,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XRP를 매수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까지 튼튼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조만간에 이제 불장이 오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게 될 것인데,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회복하게 되면은 XRP도 150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산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거가 그대로 반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전제로 이 투자를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이 앞에서 봤었던 프랙탈이랑 비슷한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거는 반복된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만불을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고를 회복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알트코인이 그전과 같은 비율로 똑같이 상승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XRP를 매수한 근거가 과거 데이터가 아닌 지금 현재와 미래에 기인한 것이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잠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은 이 소위 말하는 내부 정보, 인사이더 인포라 그러죠. 그런 것을 좀 알고 있지도 않을까. 좀 너무 생각 없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름의 이유가 또 따로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겠죠. XRP 성적이 작년에 어땠는지,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검색 몇 번만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XRP 투자를 들어갔다. 이 뭔가 다른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회로나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와 최근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XRP를 싫어하는 사람들 항상 이야기하죠. 망한 코인이다. 이런 코인을 누가 사느냐. 리플사에서 아직도 달마다 10억 개씩 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마당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매수를 들어갔다 이거죠. 자, 왜 들어갔을까?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리가들의 불평들 당연히 다 알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샛길로 빠지긴 했는데, 이 사람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XRP 가격 올라서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가 센텐더 뱅크 CTO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관련된 소식들을 요약해서 뭐라고 했는지 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텐더 뱅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자 가장 혁신적인 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2014년도부터 디지털 기술과 혁신 벤처를 운영하며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원페이 FX와 같은 앱을 출시했고, 전 세계 수백만 고객들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다. 자, CTO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발전하는 금융 및 기술의 선두에 서고 싶다. 우리는 항상 고객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으며, 그들이 국제 지불이 더욱더 빨라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리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이 기술을 통해서 더 거래를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송금 과정에서 돈을 받는 이들이 얼마만큼 지불받는지를 보낼 때 알 수 있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수수료는 얼마만큼 청구됐는지,
그리고 송금 과정에서 걸리게 될 시간과 투명성 문제 등등을 해결하려는 곳이 아무도 없었다. 리플사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휴일에 송금을 하든 해외에 지불을 하든 리플사의 기술을 통해서 정확히 얼마만큼의 수수료나 송금액이 전달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었고 국제 지불의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때때로 지불은 실시간 만에 원페이 FX 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나는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얼마 전에 송금을 했었는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게 거의 몇 초 만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문자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오늘날 원페이 FX 앱은 미국과 칠레, 포르투갈을 포함한 전 세계 19개 국가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다. 센텐더뱅크의 의장 아나보티는 센텐더뱅크의 연간 총 국제 송금의 절반이 이 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었으며 그러한 비율은 더욱더 많은 지역과 고객들의 서비스를 늘려가면서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CTO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리플사와의 파트너십은 더욱더 송금을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자신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리플넷의 일원인 덕택에 전 세계 다른 금융기관들과의 관계도 더욱더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보다 많은 고객들이 전 세계에 송금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과 회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페이 FX에서 이제 리플사의 기술, 저는 엑스커런트라고 불렸었던 기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점차 서비스되는 국가들이 더 넓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도 중요한데 이 리플넷의 강점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의 발전을 통해서 거래 송금 시간의 단축, 비용의 투명성 등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 리플넷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리플넷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파트너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금융기관이 다른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과 파트너십을 맺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 소모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단축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리플넷을 통해서. 리플넷 멤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더 나아가서 이제 XRP까지 활용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자, 물론 센텐더뱅크처럼 거대한 은행에서 XRP를 활용하기에는 XRP 유동성이 턱없이 모자라고 송금로 숫자도 너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소규모의 지불에 집중함으로써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면은 앞으로는 이런 대형 은행에서도 XRP를 활용할 길이 열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어시시빌라가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포춘지에서 나왔었던 기사를 인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CBDC,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의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이 디지털 위안을 분배할 튼튼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시아 쪽의 지불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빵영도 이를 리트윗하면서 한마디 남기는데요. 자, 보통 이렇게 기고, 걷고, 뛰고라는 이 발전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기는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지금 기고 있을 때 중국은 걷고 있다. 자, 당연히 미국도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심경이 포함된 트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나왔었던 기분 좋은 소식 중에 한 가지는 바로 CFTC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었죠. 비트코인과 이더에 이어서 이번엔 XRP 관련된 규제 명확성이 곧 있으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이 빵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빵영이 이번에 디지털 상공회의소에서 7월 17일 열리게 되는 행사에서 스피커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겠죠. 오랜만에 좀 기분 좋은 호재라도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소식인데 어떤 사람이 좀 큰 뉴스다라고 하면서 오바를 하고 있길래 가져가 봤습니다. 이 제스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법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리플사에서 전에 일을 했었습니다. 리플사에서 일을 했다가 IMF로 옮겨갔고요. IMF에서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로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리플사와 연방준비제도에 또 다른 끈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말을 해주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뭐 아무튼 마이너스 되는 그런 소식은 아니에요. 최소한 리플사와 인연이 있으니까 나중에 리플사가 필요할 때 좀 힘을 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이런저런 정보들을 다 함께 살펴봤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가격 이야기만 아니면은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센텐더뱅크 같은 대형 은행으로부터 신뢰를 받기도 한다는 거, 그냥 신뢰를 받아서 좋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소식을 접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리플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얘네들 믿을만 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ODL과 XRP에 관련된 호재들도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이 좀 괜찮았었다,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토마토밭의 물주기, 광고주 방문 및 좋아요 버튼 오늘도 부탁을 드리고요. 내일과 모레는 자유방송하는 날 영상이 올라올 수도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